안녕하세요. 광마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상장사인 솔리드파워 얘기하려고 합니다. 솔리드파워는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회사고요. 기존에는 전기차 테마로 분류됐었는데 이제는 2026년을 맞아서 피지컬 AI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 회사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극도로 낮고 그 다음에 충전 시간이 낮다는 측면에서 전기차 테마로 기존에는 분류가 됐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특성이 사실은 피지컬 AI의 스마트 팩토리 휴머노이드 로봇에 꼭 필요한 특성이라서 2026년 계기로는 피지컬 AI 중심으로 리레이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전고체에도 기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각각 이제 주로 나스닥 회사들인데 나스닥 회사들마다 이 기술 방식을 고유의 기술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에는 황활물계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고체, 산화물계, 폴리머계 다양한 기술 셋이 있고요. 이 기술 셋마다 전고체 배터리의 특성들이 다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피지컬 AI에 적합한 거는 황화물계입니다. 왜 그런지 좀 특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회사들이 다 좋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뭐 세마이 솔리드 쪽은 드론이나 서비스 로봇, 이 산화물계는 서비스 로봇, 특히 가정용 로봇 아니면 우주 데이터 센터 쪽, 그 다음에 폴리머계는 ESS 쪽 이렇게 각광받는 분야가 다를 뿐입니다. 다만 피지컬 AI 쪽에서는 거의 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있습니다. 뭐 BMW, 현대차, 테슬라 옵티머스 다 사용하고 있는 게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기존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황화물계랑 기존 배터리의 특성을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스마트 팩토리에 있는 로봇들은 굉장히 순간 파워를 많이 내야 되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문짝 붙이는 공정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되게 무서울 정도로 쾅 하고 로봇 팔이 문을 갖다가 박습니다. 거의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순간 파워가 필요하고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런 순간 파워가 좀 그렇게 강하진 않고 열 발생 위험이 있어서 좀 취약합니다. 그러나 황화물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순간 파워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열 발생 위험도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장점은 충전 시간인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초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거의 10분 이내로 충전이 가능한데 얘네는 뭐 1시간 정도 걸리죠. 그 다음에 경제성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화재 안정성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에너지 밀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로봇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작동 시간은 또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충전 시간 외에 또 하나 좋은 특성이 있는 것이 발열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 발열량이 적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쓰는 뭐 대표적인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거 보면은 2시간 가동시키면 약 1시간 동안은 열을 좀 식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충전도 하고. 근데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경우에는 충전 시간도 굉장히 짧을 뿐더러 열 식히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당연히 공장의 비용이 감소되는 거겠죠.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제조사들보다 얘네가 좋은 점이 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 다 전고체 배터리 다 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통적 제조사에서는 막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공장을 짓는데 막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싸게 파는 게 이제 핵심 기술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시장이 성숙할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에 비해서 솔리드 파워는 자체 공장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기술 라이선스 로열티 수익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별로 얘네는 시설 투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로열티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은 거의 시설 투자 없이 캐펙스 투자 없이 영업이익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전통적 제조사보다는 솔리드 파워의 멀티플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날리스트 비율을 보자면은
제조사 대비 예상 영업이익률은 3배 이상이 될 것 같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재활용률이 70%될 거라고 보고, 상용화 원년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2027년, 2028년 전기차에 전고체 배터리 들어가는 시점으로 봤었는데, 피지컬 AI 덕분에 이제는 좀 그 상용화 원년이 좀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자, 이제 2026년에는 AI 쪽이 소프트웨어, LMM 기초의 소프트웨어 시대로 좀 넘어갈 것 같고요. 대신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뭐 2026년 CES 같은 경우에도 이 피지컬 AI가 대세가 될 거라는 건 이미 예고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솔리드 파워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솔리드 파워 상장 이후로 현재까지의 주봉 차트인데, 와, 무시무시하네요. 이만큼 떨어졌을 때 얼마나 멘탈이 빠사삭 했을까요?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근데 요거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기술주들의 상장 이후의 통상적인 주가 모습이고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근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다시 변화해 볼게요. 최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좀 주가가 살짝 상승했었다가 갑자기 좀 떨어졌었죠. 전기차 때문입니다. 전기차 캐즘 문제 때문에 좀 떨어졌었는데, 이제부터 다시 이제 1월 3일부터 오르기 시작했었. 이 이유가 뭐냐면은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미국의 정부의 수주 물건 때문에 그런데요. 또 이날 보면은 다른 쪽도 다 같이 올랐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CES에서 피지컬 AI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대세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팩토리얼 에너지라고 반고체 전고체,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도 세마이 솔리드 쪽 이제 전고체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스펙 우회 상장할 예정입니다. 2026년 상반기로 이제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 회사의 상장으로 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뭐 퀀텀 스케이프나 아니면 솔리드 파워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기존에 있던 파동의 오더블럭 여기를 거의 다 잡아먹은 상태죠. 그래서 아마 이게 거의 밑바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장기 투자할 종목을 고르신다면은 전고체 배터리 당연히 아마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왕이면은 피지컬 AI 쪽도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하시는 거고요. 본 영상은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